삼성 SDI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가는 왜 바닥을 쳤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기술 거인의 정말 충격적인 추락,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재기의 가능성까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사가 어떻게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복잡한 퍼즐 같아요, 그쵸?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왜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미래를 알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겪었던 정말 전례 없던 폭풍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이 해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5,913억 원. 이게 2025년 딱 3개월, 한 분기 만에 기록한 영업 손실입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안 좋았네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배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보기에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현재 주가만큼의 가치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한테는 이건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가치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난리였던 금융위기 때보다도요.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건 하나만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폭풍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퍼펙트 스톰의 핵심에는 세 가지 역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확 꺾인 거죠. 두 번째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이 좀 미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신뢰도에 정말 치명타를 날린 대규모 리콜 사태였습니다. 18만 1,096대. 이 숫자가 뭐냐면요. 스텔란티스나 포드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한 차량 대수예요. 원인은 바로 삼성 SDI 배터리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 때문이었죠.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안전이라는 신뢰에 금이 걸기 시작했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사소한 결함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배터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제조 결함이었어요. 안전과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전기차 위기만 보고 있으면요. 이 회사의 진짜 모습, 그 절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사들이 막 시장 점유율 늘리려고 양으로 승부할 때 삼성 SDI는 좀 달랐어요. 항상 질을 우선시했죠.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제품. 그러니까 양보다 질 전략을 고수해 온 겁니다. 바로 이게 삼성 SDI의 숨겨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터리 회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매출의 20%는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재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첨단 소재 기술 기업이기도 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이 전자재료 사업이 이 회사의 숨겨진 저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 혁명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입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먹어치운다. 맞습니다. AI 혁명은요, 결국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전력망에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뜨니까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해지죠. 이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쉬지 않고 막대한 전기를 씁니다. 그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 삼성 SDI가 만드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약 3조 원.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전망이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랑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ESS 공급 계약 단 한 건의 추정 규모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수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런 ESS 붐 말고도 삼성 SDI는 기술적으로도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차세대 배터리인 468 배터리는 벌써 2025년에 양산을 시작했고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죠. CS에서 혁신상도 받았고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주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간단합니다. 기회만큼이나 위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 저평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중국의 CATL 이런 회사들은 자산 가치의 3배가 넘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는요? 0.8배, 자기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상승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 여전히 이런 위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IRA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가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중국 CATL과의 치열한 경쟁, 또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쪽에는 컴백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I 덕분에 ESS 사업이 터지고 차세대 기술 리더십이 빛을 발하면서 주가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함정이라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리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경쟁은 더 심해져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미국 정책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나 볼 수 있었던 이 최저 수준의 가치평가, 이게 과연 일생일대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좋은 가치 함정일까요? 정답은 결국 AI라는 새로운 날개가 이 리콜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상황이 가진 비대칭성입니다. 위험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의 기회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